자,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주선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 되었고, 월요일도 차분하게 주간 증시를 체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체크 포인트 보시면 블록체인이랑 식품 비료 쪽이 있었죠. 식품하고 비료 쪽은 중국의 요소수 통제 부분,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세를 뿜은 부분도 있지만 주간별로 체크를 해야 되는 섹터들이 보이고 그 종목에 매수를 진행을 했다면 이슈들이 발생할 때 충분히 시세를 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할 건데 이번 주는 상당히 중요하죠. 주식하는 트레이더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주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물 옵션 만기하고 그 다음에 미국 선물 옵션 만기 내만여의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FMC 마지막 회의 발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화요일 날 수요일 이렇게 적지는 않았지만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까지 발표가 되는 주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뉴스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 그럼 앞으로는 시장은 어떻겠구나 라는 부분들 감을 잡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종목별로 보시면 이번 주도 아마 디지털 자산 그리고 여기도 있죠. 한국은행이랑 IMF랑 CBDM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보시면 종목들이 디지털 자산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하는 부분 여기서 또 원자력 쪽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내일이 총선 예비자 후보 등록일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도 계속 움직일 겁니다. 지금 오전에 잠깐 보니까 이낙연주도 움직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정들은 눈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이 간헐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결정하는데 주요 요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시고 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목요일날 올해 마지막 FMC가 있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가 인하되진 않더라도 동결이 될 거고, 그리고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올해 마감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들 긴장을 하고 주목을 할 겁니다. 그래서 FMC에서 CPI나 PPI 같은 것도 당연히 체크를 하고 가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은 나 있을 것 같다. 시장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FMC에서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중요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했느냐? 금리 이전에 결국은 이 부분입니다. FMC의 이번 주의 발표에 따라서 환율의 방향이 뚜렷해질 거예요. 이 챕터를 한번 보시죠. 조기 금리 인하 전망과 과도한 기대감 사이에 환율은 1300원, 1300원, 10원에서 등락으로 오갔다. 주 후반에는 유럽이 미국보다 빨리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에 환율은 1420원으로 급등했다. 하지만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환율은 다시 1300원대로 급락했다. 어떤 얘기인지 감이 오시나요? 자, 결국은 12월 FMC에서 기준금리는 이 정도 선에서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죠.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각국의 통화 정책입니다. 이 통화 정책에 따라서 달러의 약세, 강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화의 약세, 강세 이런 것들이 계속 세계적으로 요동을 칠 거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자기네들 나라에 유리한 쪽으로 계속 통화 정책을 펼 거고 미국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래서 이것이 되려면 일단 금리는 안정화되어야 될 것이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매도를 했던 효성여행비도 요소수에 묶여 있는 테마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고 중국이 점유를 하고 있는 광물들 있죠. 전체적으로는 국가나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뭐 좋지 않은 뉴스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식을 하는 주식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항상 튀어 올라올 수 있는 테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광물 자원들, 그리고 통제 가능한 광물 자원들 중에서 그런 부분들은 뭐 철강이라든지 히토르라든지 요소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부분인데요. 10억에서 30억 상향이 유력하죠.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주주의 기준이 100억이었습니다. 100억이었는데 뭐 30억, 10억, 30억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이 계속 연말이 되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뭐냐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서 보고는 있는데, 그렇게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큰 입장은 아닙니다. 10억에서 30억이나 뭐 예전처럼 100억이 되지 않는 이상 크게 뭐 상관이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자, 전기차 보호주의가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을 겨냥한 유럽 전기차 보호주의지만 당연히 중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 한국, 일본 업체도 타격이 있겠죠.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는 지금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한번 테마에 순환매가 오고 나서 힘을 받고 있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전부 전기차 관련된 뭐 배터리라든지 소재라든지 한번 차트를 쭉 보세요. 일단은 지금 상황은 크게 매력 있는 섹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IT센이라는 종목도 물론 엘컴텍이라는 대장주가 있지만 IT센이라는 종목도 금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IT센도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금값이 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관심 종목의 한 부분으로 놔두고 지수 해지 관련 종목하고 같이 관심 종목으로 두셔서 장 초반에 그리고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해지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참고를 하면서 매수 매도 하는 것도 종목을 분류를 해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14년 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정의선의 현대차가 삼성전자 추월해서 영업 1위를 했다라는 부분들. 시사하는 바가 좀 있죠. 반도체 우리 3전을 제치고 사상 첫 1위, 그리고 기아도 2위를 했죠. 이런 부분들, 전기차 섹터 자체는 좀, 지금 현재는 눌림목 구간, 그리고 좀 소외받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서 있지만,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 수소차도 있을 것이고, 뭐, 전장 부품 관련 기업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종목별로 체크를 할 때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요일부터 국빈 자격으로 네덜란드를 방문을 합니다. 원자력 관련한 종목들을 주목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더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ASML이라는 기업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위치도 확인하고 클린룸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반도체 생태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부분까지 궁금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기술적인 반도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베이스가 되는 디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뭐 삼성전자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뭐 남부러울 거 없는 기업들이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 반도체 부품과 소재를 결합해내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독보적인 위치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 기업 정책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이 ASMR ML이라는 그룹과 윤 대통령 사이에서 어떤 협력 관계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 주목을 좀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수요일 오전까지는 크게 뭐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없이 그냥 개별 테마, 정치라든지 요소수라든지 그다음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쪽에서 수급들이 조금 몰리는 모양새가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조용하게 흘러갈 겁니다. 그 안에서 목요일 날 발표되는 이런 중요한 지표들과 FOMC 발표에 의해서 아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장도 마찬가지고 이번 연도 마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떤 분위기로 이어질지 결정이 어느 정도는 된다고 보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면서 장을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날 또 종목 얘기하는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